네, 안녕하세요. 미국 CIA 국장 윌리엄 번스가 사실상 자기 이름을 걸고 중국이 시진핑이 코로나 찬스에 몰빵했다가 전략적 오류를 크게 범했다. 뭐 이런 취지의 기고를 했어요. 물론 이제 이게 뭐 코로나가 있든 없든 간에 그런 건 이제 뭐라 그럴까요? 이게 정보를 다루는 기관이니까 좀 더 표피적인, 표면적인 계기를 얘기하는 거죠. 이 번스는 구조적인 중국共产党이 왜 그런 전략적 오류로 빠질 수밖에 없는가? 그 구조적인 얘기가 아니고 정보 다루는 기관이니까 굉장히 표피적이라 그럴까 표면적인 계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Foreign Affairs에 3, 4월호에 기고를 했고요. 이제 기고문의 제목은 첩보와 국정 운영, 미중 경쟁 시대와 CIA 혁신, 그런 정도의 제목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 얘기를 좀 살펴보기 전에 먼저 세넷 탈출 자유구독료 부탁 말씀 올립니다. 아시다시피 세넷 탈출은 광고가 잘 붙지 않습니다. 붙더라도 천천히 붙는 경향이 있습니다. 도와주시면 보다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는데 커다란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번스의 이야기를 좀 정리를 해볼게요. 그런데 이거는 사실 번안입니다. 번스의 얘기의 초점에서 안 벗어났고 번스가 말하는 여러 가지 내용에서 크게 안 벗어났지만 가끔씩 제 이야기를 집어넣습니다. 생생하게. 예를 들어서 뭐 코로나 찬스 믿고 몰빵했다가 망했다. 번스는 그런 표현 쓴 적 없죠. 그러나 이제 전체적인 논지는 이렇게 올라갑니다. 시진핑은 지난 몇 년 동안 대만을 협박하고 인도태평양 안보를 위협하는 전략적 오류를 범했다. 이는 한편으로는 대만의 탈중국 경향을 강화했고 다른 한편으로는 인도태평양 안보동맹 체제를 굳혀주었다. 2022년 2월 우크라 침공 직전에 시진핑은 푸틴의 손을 붙잡고 중러 두 나라 사이의 파트너십엔 아무런 한계가 없습니다. 리미틀레스 파트너십이라 공표하고 사실상 러시아를 지지하는 전략적 오류를 범했다. 이는 한편으로는 유럽을 적으로 돌렸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미국 유럽의 다세양 체제 트랜스 아틀란티시즘을 강화시켰다. 중국의 전략적 오류는 미국의 리더십을 한층 더 강력하게 만들어줬다. 중국에 대한 전선이 글로벌 차원에서 강력한 네트워크 체계, 강력한 상호 연관 체계로 확립됐다. 차이나 디리스킹이다. 예를 들어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은 타이완에 대한 지원을 갉아먹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중국으로 하여금 타이완 도발을 못하도록 만드는 강력한 메시지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데 중국이야말로 경제, 외교, 군사, 테크놀로지 등 전방위에 걸쳐 미국 서방이 주도하고 있는 국제 질서를 뒤바꾸려는 장기적 목표와 잠재적 능력을 가진 유일한 국가 아닌가? 중국이라는 거대하고 장기적인 전략적 위협에 비하면 러시아의 도발은 단기적 국지적 급성 발작에 지나지 않을 정도 아닌가? 그런데 중국은 왜 이 같은 어이없는 전략적 오류를 반복하고 있을까? 시진핑 체제의 오류는 첩보 정보를 제대로 수용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저들은 중국은 뜨는 애, 미국은 지는 애, 이 같은 망상에 함몰돼 있다. 미중 대립, 미중 경쟁 시대에 정확한 첩보 정보는 국가 운명을 좌우한다. 또한 그 첩보 정보가 왜곡 없이 최고 지도층까지 전달되느냐 못 되느냐는 국가 운명을 좌우한다. 그래서 CIA는 지난 2년간 예산 구조를 완전히 바꿨다. CIA 전체 예산에서 중국 관련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2자릿수 증가했다. 중동, 아프리카, 중남미, 동남아 등 세계 각지에서 중국을 겨냥한 정보망이 구축됐다. 또한 베이징에서 활동하는 첩보 조직이 강화됐다. 중국 지배층 내부에 대한 정확한 첩보는 우리 미국의 정책 결정자들이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과민 과잉 반응을 하지 않도록 만들어준다. 현재 CIA에는 약 10여 개의 미션 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그 중에는 차이나 미션 센터가 있다. 10여 개의 미션 센터 중 유일하게 국가를 대상으로 삼은 것은 차이나 미션 센터이다. 시진핑 체제가 함몰되어 있는 중국은 뜨는 해, 미국은 지는 해, 이 같은 망상은 언제 어떻게 명확하게 나타났을까?
미국에 대한 도전을 서둘러야 한다. 도광양해를 걷어치우고 미국을 대체하는 제1국을 향한 도전을 서둘러야 한다. 이 같은 조급증은 언제 어떻게 심화됐을까? 2021년 제1분기에 이 망상 조급 증상이 튀어나오기 시작했다. 그해 1월 11일 중국 공산당 중앙당교 강의에서 시진핑은 지방 및 중앙부처 당뇨들에 있어 제19차 당대회 정신의 실현이라는 주제로 이렇게 선언한다. 시기와 모멘텀이 우리 중국 편입니다. 또한 그해 2월 20일 당 역사 학습 및 교육 캠페인에서 시진핑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중국은 일찍이 역사상 존재한 적 없는 세계사적 대변환기를 헤쳐나가는 중입니다. 나아가 그해 3월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 시진핑은 이렇게 부르짖었다. 중국은 이제 미국과 대등한 지위에서 세계를 대처할 수 있게 됐습니다. 왜 2021년 제1분기에 시진핑의 망상이 발작하기 시작했을까? 당시 시진핑 체제는 이렇게 판단했다. 중국은 코로나 제어에 성공했고 미국 서방은 코로나로 망해가고 있다. 당시 중국 언론은 이렇게 깨춤추었다. 미국과 유럽은 코로나로 박살났다. 탱크가 뉴욕 시내, 샌프란시스코 시내에 진입해서 무정부 상태 혼란을 진압하고 있다. 중국인들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체제가 우월하다고 믿게 됐고 중국이야말로 지구에서 가장 안전한 천국이라 착각하게 됐다. 2021년 제1분기 시진핑의 메시지는 일관되게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글로벌라이제이션은 끝났다. 이젠 노골적인 일방주의, 보호주의 시대이다. 기술 지배와 기술 혁신이 국가의 전망을 결정한다.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이 지배하는 이 시대에 우리의 사상과 행동을 가다듬어 일치단결 헤쳐나가자. 시진핑 체제는 코로나가 미국과 글로벌 질서를 근본적으로 해체하고 약화시킬 것이라 내다봤다. 중국은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이를 기막히게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다 착각했다. 코로나가 찬스다. 이 찬스를 살려 글로벌 질서에 대한 전면전 깃발을 들자. 이 같은 글로벌 질서에 대한 도발은 시진핑 종신 황제 체제 확립과 동시 패션으로 진행됐다. 또한 중국 제국 부흥, China's Rejuvenation이라는 인민 세뇌 작업이 강화됐다. 3500년 고대 제국의 냄새가 물씬 풍기는 디지털 통제 체제가 확립됐다. 이제 우리 CIA는 중국에서 진행되어 온 이 같은 변화를 공공연하게 밝힐 수 있게 됐다. 더 이상 비밀이 아니기 때문이다. 미국뿐 아니라 서방 전체가 다음과 같은 인식을 공유하는 세상이 됐기 때문이다. 시진핑은 전략적 오류를 범했다. 중국은 점점 더 헤어나오기 힘든 위기 속으로 자신을 전락시키고 있다. 또한 시진핑 본인이 이 사정을 까발겼기 때문이다. 2023년 11월 샌프란시스코 에이펙 회의에서 참석한 시진핑은 바이든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첫째, 우리 중국은 앞으로 글로벌 질서에 대한 도전을 차지하겠습니다. 둘째, 우리 중국은 글로벌 질서에서 미국이 차지하고 있는 위상을 대체할 뜻이 전혀 없습니다. 2021년 제1분기에 시작된 전면적 도전이 600여일 만에 끝난 것일까? 아니면 시진핑 말대로 잠시 몸을 낮추는 전술적 유연성, tactical flexibility 이것일까? 제가 조금씩 과장을 하고 약간씩 추임새를 냈지만은 그 Foreign Affairs의 이제 윌리엄 번스가 이렇게 쓴 글이 결국 이러한 흐름이에요. 그리고 이제 윌리엄 번스는 이제 정보기관을 다루니까 중국이 왜 저 모양으로 가고 있냐라는 그런 구조적인 분석보다는 좀 더 즉각적이고 좀 더 표면적이고 그런 데 맞추는 거죠. 중국 공산당이 또 시진핑이 2021년 초에 자기들은 코로나를 완전히 이제 마스터했다. 근데 서방은 저 코로나로 이제 무너지고 있다. 이렇게 판단한 것이 마지막에 이제 결정적인 오류였다라는 거가 이제 윌리엄 번스의 얘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 조금 더 이제 구조적인 걸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중국이 이게 완전히 전략이 이제 개발질이죠.
이제 한반도는 이게 뭐를 한 거냐면 제가 비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농구 코트에서 골프 친 거예요. 골프 대회 여는 거예요. 혹은 뭐 축구장에서 축구 경기장, 상암 축구 경기장에서 골프 대회 여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한반도는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중국 입장에서는 스테이터스 코, 그냥 영구 분단 상태로 조용하게 끌고 가야 될 때예요. 왜 그러냐면 지도에서도 보듯이 중국 심장부랑 너무 가까워 한반도는. 그러니까 한반도가 불안정해지면 잘못해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북한을 시켜가지고 도발을 한다. 그러면 가만히 우리가 안 있으니까 북한을 자유화시켜서 접수해서 평정하고 자유화시켰다. 그러면 저 그 빨간색 칠해놓은 이제 그 중국 심장부가 고스란히 이제 노출돼 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데 중국이 이게 미친 짓인데 말하자면 스테이터스 코 현상 유지 게임을 해야 되는 그러한 지역에서 현상 전복 게임, 리비저니스트 게임을 한 거거든요. 미친 짓이죠. 마이크 타이슨의 명언이 생각납니다. 꼭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뭐 특별히 말을 싸납게 표현한 거 아니에요. 죽통 맞고 옥수수 털릴 때까지 나름 계산이 있다고들 한다. 저 깨질 때까지 이렇게 피하고 이렇게 피하고 이렇게 때리고 집단에는 다 계산한다 이거지. 마찬가지죠. 중국도 이런 망상적 계산을 한 거예요. 일단 북을 핵과 미사일로 무장을 시키면 한국 사람들을 겁을 줘가지고 우리가 살려면은 중국에 붙은 수밖에 없어. 그래서 한국을 미국으로부터 떼내겠다. 심리적 압박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주한 미군과 주일 미군에게 군사적 압박을 가해서 중국이 대만이나 남중국해를 도모를 할 때 발을 묶어두겠다. 군사적 압박이죠. 그게 중국의 망상적 계산이에요.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나타났냐? K 국방이 자주 국방이 엄청 강화되고 있고 K 무기가 이제 제가 감히 예언합니다. 10년 좀 지나면 세계 2위 갑니다. 러시아 무기 꼬꾸라지고 우리 무기 포트폴리오가 프랑스 무기 포트폴리오보다 세지거든요. 국제시장에 내놓는 게 2위 가요. 한 10여 년 지나면 한 15년 길게 보면.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이 아주 민감한 분야 그러니까 MD 군사정찰위성 또 합동전술 데이터 링크라고 저는 보통 하죠. 이런 거 미국이 자기 그 컨트롤 바깥으로 삐져나가는 걸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그런데 한국에 대해서는 그래 너희 K 스타일로 해. 그래서 뭐 연동하면 되지. 다 세계에서 유일한 케이스예요 이게.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이제 작년 4월 워싱턴 정상회의를 기점으로 해서 한미 핵동맹이 된 거죠. 네 번째가 한미일 삼국체제인데 이건 이제 공식적으로는 한미일 삼국체제라고 하고요. 조금 이따 다시 나오지만 한미동맹에 일본이 합류한 겁니다. 본질은. 오른쪽 이제 그 지도를 잠깐 설명하면요. 저 하얀 선 점점점은 그 우리의 그 저기 그 진해 제주강정 일본 사세보를 연결하는 저 삼각형에서 2000km 반경을 그린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세계에서 가장 튼튼한 해상 요새예요. 우리 강정 해군기지, 우리 진해 해군기지, 일본 큐슈 사세보에 있는 미 해군기지. 이게 철의 삼각지대라고. 거기 합동화력함 좀 띄워놓고서 거기서 미사일 갈기면은 2000km짜리 갈기면 저거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중국이 멍청한 짓 한 거죠.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과 일본 사이에 쐐기받기, 웨지, 드라이브인 웨지, 쐐기받기에 실패를 한 거죠. 그래서 일본이 한미동맹에 합류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미일 삼국체제라고 쓰고 한미동맹에 일본 합류라고 읽으시면 됩니다. 일본이 원래 이렇지 않았어요. 일본에 좀 흑역사가 많죠. 25년 동안 1985년경까지 제1교포 북송을 했죠. 조총련은 한 2000년대 초까지 불과 한 20년 전까지 아주 심하게 비호를 했죠. 그 다음에 1973년 그러니까 닉슨이 중국을 방중한 그 다음에 바로 닝큼 일중 조기 수교를 하죠. 월남이 무너진 1975년에 바로 아직 통일 베트남이라는 국가도 만들어지기 전에 월맹과 조기 수교합니다. 미국의 힘이 밀리는 것 같으니까 바보 카터 대통령 때 영해를 축소해서 스시마 해협 쪽하고 그 동해 쪽에 마음대로 소련배 나중엔 러시아배
또 중국 배, 중국 잠수함이 드나들도록 만드는 게 일본입니다. 지금도 축소 상태입니다. 자위대에 합참을 두지를 않아요, 일부러. 그래서 인도태평양 사령부와 자위대 사이에 탑 레벨에서 인터페이스 할 수 있는 통로를 일부러 없애버렸습니다. 중거리 타격 능력을 안 두죠. 그래서 그 어마무시하게 좋은 구축함에도 지상 목표를 중거리에서 타격하는 미사일이 없습니다. 뭐 이런 거예요. 일본의 흑역사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 기본적으로 대립하는 데서 자기는 뒤로 빠지겠다는 입장이에요, 일본이. 그러다가 이제 북한이 저렇게 날뛰면서 북한 쪽에서 막 미사일 갈기고 하니까 이제 울무에 가자 먹기로 이제 그 중국에 대한 전선에 끌려 나오게 된 거고, 한국과 미국 사이에 동맹이 강화되니까 왕창 머리끄댕이 잡혀가지고 끌려 나온 거예요, 이게. 그래서 드디어는 2023년 캠프 데이비드 그 정상회담에서 같이 발표한 공동성명에 보면, 그러니까 Unified Korean Peninsula which is free and at peace,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라는 구절까지 등장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이제 한미일 삼국체제라고 쓰고 한미동맹에 일본이 합류했다, 그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이게 다 중국이 잘못해서 이렇게 된 거야. 예. 대만도 마찬가지죠. 대만 한 10여 년 전 뭐 이렇게 조사해 보면 중국과 뭐 하나가 돼야지 뭐 이런 쪽이 많아요. 국민당 지지가 많은데 지금 작년에 퓨 리서치에서 조사한 거 보면 우린 타이완이지 중국이 아니야. 그런 게 40%. 우리는 중국인이 아니야. 우리는 중국계 타이완인이야. 이게 한 27%. 그다음에 우린 중국인이야. 이게 한 3%. 나머지 한 30% 정도가 뭐 응답 거부, 뭐 잘 모르겠음 이런 거요. 그래서 이게 올해 1월에 있었던 대통령 선거에도 고스란히 드러나요. 이 DPP의 40%, 원래 DPP 지지율이 한 40% 됩니다. 네, 줄곧. DPP가 한 40%. 그 다음에 이제 저 TPP, 저기가 친중이 아니에요. TPP는 어떤 입장이냐면요. 우리는 중국계 타이완인이야. 그래서 우리는 좀 정체성도 있고 좀 독립성도 있어야 돼. 그런데 그거 너무 앞장서서 떠들면은 우리가 매맞는 수 있어. 그러니까 조금 좀 세련되게 해야 돼. 뭐 이런 그 대중관계에서 좀 약간 그러니까 비둘기적인 성격인 거지 친중이 아니에요. 여기가 TPP가. 그러니까 딱 선거에서도 나타나는 거예요. 친중 아닌 데가 70%예요. 결국. 친중에 반대하는 게. 대만은 대만대로 살아가야 된다. 근데 그 안에 DPP는 좀 맵하고 TPP, 타이완 진보당은 조금 비둘기파고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이완을 탈중으로 몰아넣은 게 중국이라고요, 이게. 타이완을 이러지 않았거든. 그 다음에 이제 필리핀 동남아도 마찬가지죠. 여기 원래 저기 뭐 친중으로 다 끌고 갔었지. 그러다가 이제 남중국해 도발 심하게 하고 메콩강 도발 심하게 하니까 필리핀과 동남아가 탈중 반중으로 돌아가고 있죠. 그래서 필리핀은 여기 지도에서 나오듯이 필리핀과 그 미국 사이에 이제 그 상호 방위 조약은 있는데 필리핀에서 하도 돈 많이 내라고 징징거리니까 미국이 1990년대 총가에 수빅만 기지하고 그 공군기지죠. 예, 거기서 이제 방을 뺐죠, 미국이. 그러다가 이제 그 친중 두테르테 대통령 말기에 일단 협정을 맺었어요. 그게 이제 그 양국 간의 이제 그 방위 증진 협정이라고 EDCA라는 걸 맺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봉봉 마르코스 대통령 되고 나서 처음에는 5개 미군 기지를 하기로 했죠. 그러다가 이제 4개를 추가해서 이제 9개까지 넣은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베트남은 최근 들어서 미국, 한국과 이제 군사협력이 급 강화 중이고요. 말레이시아 역시 중국 영향권을 벗어나는 중이어서 요새 계속 도입하는 전투기들이 한국에서 FA-50을 도입하잖아요. 예. 또 추가로 한 열몇 대 도입한다는 얘기 돌더라고요. 유럽을 보세요. 원래 이제 얘들은 뭘 해야 되냐면 미국과 유럽 사이에 쐐기를 박아야 되거든. 미국과 일본 사이 쐐기 박고 미국과 유럽 사이 쐐기를 박아야 돼요. 중국 입장에선. 근데 거기 실패했죠. 그래서 유럽을 반중으로 내몰았죠. 예. 그래서 이제 그게 말하자면 우크라 전쟁에서 러시아를 지지하고
중동에서 이란을 지지하니까 중국이 유럽 입장에선 얘들 이거 가만두면 안 되겠네. 얘들과 큰 사고 칠 놈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유럽이 완전히 이제 그 반중에 있어서 미국과 배를 같이 탔죠. 지금 물론 유럽과 미국은 온도 차이가 심하지만 일단 배를 같이 탔단 말이에요. 어깃장을 못 놓는다고요. 폭스바겐도 뭐 철수한다 그러죠. 예. 이런 글로벌 군사지정학에서의 작용 반작용 게임을 전혀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중국이.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 이게 이제 탐욕이 눈을 가리는 거죠.